네,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새로 규정한 법안이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놓고 의료계 안에서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엇갈리면서 총파업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갈등을 빚고 있는 건지 먼저 김덕현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7천여 명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의료 현장 혼란 가중 간호법안 절대 반대! 협회장들은 삭발로 투쟁 결의를 다졌습니다. 열흘 전엔 간호사와 간호대생 5천여 명이 모여 간호법 통과를 외쳤습니다. 국민 건강, 환자 안전, 간호법을 제정하라! 간호 면허 소지자는 46만 명. 하지만 실제 활동 간호사는 절반 수준입니다. 높은 업무 강도와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평균 근속 기간은 7년 5개월에 불과합니다. 간호사들은 간호법을 통해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면 의료 서비스 질이 좋아질 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의료법에서 간호법을 떼어내 만들고 간호 행위와 활동 공간을 새로 담아야 한다는 겁니다. 법안은 간호사의 독립활동 논란으로 갈등을 빚었던 문구는 기존 의료법 조항대로 유지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간호 행위 장소를 기존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확대했다는 겁니다. 병원에 묶여 있는 간호의 업무가 지역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지역 통합 돌봄 체계를 만들려면 필수적으로 의료 서비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훨씬 더 그 온전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은 의료 체계가 무너질 거라고 주장합니다. 병원에서 힘드니까 그러면 지역사회에 나와서 커뮤니티 케어를 해라.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피해가 결국 환자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간호법안은 국회 법사위 단계에 있는데 양측 모두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 카드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이 법안 내용을 놓고 의료계 안에서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환자들 입장에서는 뭐가 달라지는 건지 또 실제 현장에선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승현 의학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의사와 통화를 하며 응급처치를 하려면 현재는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간호법안은 간호사도 응급구조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천 번 연습을 하고 국가고시에 기관 내 사건하는 실기까지 보고 간호 선생님들이 시험도 치르지 않았고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를 동일하게 포함하고 있고 결과가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걸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동네 노인 요양시설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금은 국내 장기 요양기관 2만 5천 개 중 대부분은 간호사를 뽑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월급을 덜 주고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호법안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등은 간호사의 지도를 받게 돼 있어서 동네 요양시설이라도 간호사가 꼭 있어야 합니다. 간호협회는 장기 요양기관의 의료 서비스가 향상된다고 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간호사로부터 즐겁고 안전한 간호 서비스를 받게 돼서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직군을 존중하지 않은 거라면서 간호사 구하기가 어려워서 상당수 요양기관이 문을 닫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간호사의 업무 보조 하에로 들어가게 되면 간호사가 없는 단독으로 근무하는 곳에서는 불법의 소지가 보건복지부는 의사 없이 간호사 단독으로 의료 관련 기관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간호사가 지역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환자 간에는 추가 비용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와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다른 직군과의 역할 분담을 세밀히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SBS 유승현입니다. 수술이나 처방은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할 의료 행위입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의사 대신 수술을 하고 처방도 내리는 일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도 불법인 걸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업무를 떠맡고 있다는데 박수진 기자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 간호사가 환자의 수술 부위를 직접 봉합하고 있습니다. 수술실에 있어야 할 집도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3년 전 강원대병원에서 간호사가 수술 부위를 봉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수술을 보조하는 간호사, 이른바 PA 간호사가 봉합한 건데 수술 부위 봉합은 의료행위로 간호사가 하면 불법입니다. 복지부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바뀐 건 없습니다. 의사 부족 현상이 심해지면서 PA 간호사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지난달 조사를 보면 국내 대학병원 26곳의 PA 간호사는 1,680명에 달합니다. 의사들이 수술 행위 일부를 떠넘기는 사례는 여전합니다. 집도의가 오기 전까지 개복을 합니다, 먼저. 그래도 교수님 안 오시면 교수님 대신해서 수술을 처음 시작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죠. 수술은 의사 이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들 간호사의 의료 행위는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의료사고의 위험은 환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신경와서 처방을 잘못 내서 심정지가 온 경우가 있었고요. 환자는 괜찮았어요? 사망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간호단체는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나눠 의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의료법에는 의사의 지휘 감독 하에 업무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을 개정을 해서 의사 업무, 간호사 업무, 직종별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 미국처럼 간호사가 아닌 수술에 합법적으로 참여하는 PA 과정을 만들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간호사들에게 돈 없는 폭언을 해왔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계속된 인격모독에 괴로워하다가 한 명이 병원을 그만두면 또 다음 간호사에게 막말을 퍼붓는 시기였다는데 KNN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 경상대병원에서 막말과 폭언은 일상이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간호사 상당수는 공포 분위기 속에서 폭언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소리 지른다던가 그런 말들을 하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무섭고 떨리고. 인격 모독이나 망신주기식 폭언을 수년 동안 감내해왔다는 진술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그만두게 만들겠다는 애들이 한 명씩 꼭 있거든요. 걔가 나가면 또 다른 한 명이 그렇게 하면 꼭. 폭언 피해 간호사들은 수십 명에 이르는데 최근에는 견디다 못해 4명이 잇따라 퇴사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과 비의사도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과거 간호사 폭행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병원 측은 간호사들의 문제 제기에 고충처리위원회를 열고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내고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지난 설 연휴 서울 대형 병원에 근무하는 신입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신입이 들어오면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태움, 그러니까 괴롭힘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닌데 왜 이런 악습이 사라지지 않는 건지 일선병원의 간호사 교육 실태를 노유진 기자가 점검했습니다. 나는 너다. 이번에 자살한 신입 간호사를 추모하는 간호사연대의 구호입니다. 간호사 대부분이 견디기 어려운 신입 과정을 보낸다는 뜻에서 나온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툭툭 웃으면서 뭐 하는 거야? 약간 이런 거, 머리 뭐 이렇게 하고, 뭐 생각은 있냐? 뭐 머리는 왜 달고 다니냐? 물어보고 제가 신입 때 거기도 대답을 못했고, 너한테 아니야? 이런 것도 모르겠어. 너 학교에서 몇 등이나 있냐? 그런 거. 대한간호협회 조사 결과 간호사 10명 중 4명은 괴롭힘, 이른바 태움을 경험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태움의 가해자로는 직속상관인 간호사가 30.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SBS가 서울 시내 대형 종합병원 7곳을 조사해봤더니 신입 간호사는 짧게는 한 달, 길어봐야 석 달간 교육받은 뒤 간호사로 홀로 섭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신규 간호사의 수습 기간이 추천하는 게 1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간호사가 인명을 다루는 업무를 한다는 걸 고려할 때 수습 기간이 턱없이 짧은 데다 교육 시스템도 문제입니다. 교육 전담 간호사가 있는 병원은 7곳 중 4곳, 그 수도 10여 명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3년차 이상 현직 간호사가 자기 업무 보기도 벅찬 상황에서 1:1 신입교육 업무까지 감당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진짜 밥도 못 먹으면서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어느 순간 너무 바빠서 가르칠 시간도 없고 거기 못 따라오면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화를 날 수가 없게 돼요. 바로 이런 짜증이 태움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적은 간호 인력과 전 근대적인 교육 방식,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으면 태움은 근절되기 어렵다는 게 현장 간호사들의 생각입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간호사 사회의 고질적인 악습, 태움의 실태를 어제 짚어봤습니다. 이런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은 간호사 인력 부족 때문인데 간호사 정원을 규정한 법 조항조차 수십 년째 무시되다 보니 업무가 과중하고 그에 따른 피로와 짜증이 태움으로 연결되는 구조인 겁니다. 보도에 남주현 기자입니다. 간호사들은 대학생 실습 때부터 태움에 익숙해진다고 말합니다. 병원에서 실습하는 동안 간호 업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투명 인간처럼 서 있기 일쑤라는 겁니다. 간호사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학생 때부터 저희는 군기가 잡혀 있어요. 눈치도 엄청 봐야 되고 눈치 없다, 뭐 센스 없다 이런 얘기도 듣기도 하거든요. 간호사들한테. 사실상 태움은 실습 과정에서부터 학습됩니다. 간호사가 된 뒤엔 다른 후배에게 또 태움을 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런 태움의 악순환은 간호 인력 부족이 큰 원인입니다. 우리나라 임상 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5.9명으로 OECD 하위권입니다. 간호사 1명이 환자 16명을 돌봐야 해 업무 부담이 미국의 3배가 넘습니다. 1962년 처음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정원은 50년 넘게 그대로입니다. 그나마도 정원을 지키는 병원은 많지 않은 현실. 인건비는 가능한 줄이고 수익성 있는 의료기기에 투자를 늘리기 때문입니다. 1962년에 만들어진 이래 업무 정지를 당한 병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을 한 의료기관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족한 간호 인력과 과중한 업무, 그에 따른 괴롭힘의 재생산. 간호사 면허를 받고도 전체 간호사의 절반이 병원을 떠나는 이유입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매일 녹초가 되도록 일하면서 이런 폭언을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인데요. 일부 확진자들이 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택배가 늦는다고 화를 내고 거기에 보호자들까지 말도 안 되는 욕으로 갑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횡포로부터 간호사들을 지킬 방법은 없는 건지 최재영 신승희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인데 이제 손님 접대를 이렇게 해도 되겠냐고, 좀 똑바로 좀 해라 막 이런. 간호사 출신의 간호사 인권활동가 오성훈 씨에게 최근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정말 호텔 식사를 제공을 하는데도 내가 지금 이거를 먹으려고 여기 입원한 줄 아냐, 내가 이런 싸구려 먹으려고 지금 이렇게 입원한 게 아니다, 뭐 고기나 생선 위주로 좀 갖다 주고, 간호사한테 막 화내면서 이야기를 좀 하시는 분들도, 간호사들을 막 촬영해서 들어오면서 촬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24시간 동안 나를 상주해서 좀 간호해달라 막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성적인 수치심 느껴질 만한 발언들도. 취재진과 연락이 닿은 한 현직 간호사는 심부름 안 한다고 욕까지 먹고 있습니다. 택배가 도착했는데 바로 가져다 주지 않았다고 이기적인 이렇게 욕을 하면서, 최근에는 환자 보호자들까지 간호사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과일이나 이런 것들을 사서 보내줄 테니 급식 외식할 때 조금씩 나눠서 계속 챙겨줘라. 2번 정도 음성이 나오면 퇴원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감염될까 봐 이제 퇴원하지 말라고, 이분 퇴원시키면 나 안 받는, 우리 가족에서 못 받는다고. 코로나 병동의 간호사들, 감염 공포를 뒤로한 채 땀 줄줄 흐르는 방호복 입고 간호 업무에 배식에 청소까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극도의 간정 노동까지 더해지고 있는 겁니다. 신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힘든 상태에서 이 심리적인 문제까지
얻게 되면은 그 느낌이라는 게 받아들이는 게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재작년 한 지방의료원이 일부 환자들의 횡포로부터 의료진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검토한 내부 보고서입니다. 만약 환자가 욕을 하거나 없는 말을 지어내 괴롭히면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고소 고발할 수 있고 또 거친 말로 의료진에게 겁을 줘도 10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길 수 있다고 짚고 있습니다. 성적 모욕을 줄 경우 성폭력처벌법이나 모욕죄, 또 요구사항 안 들어준다고 큰소리치고 난동 부리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돼 각각 벌금형 이상의 형에 처해질 수 있고요.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는 셈인데 그렇다면 현장에서는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전국 18,000여 명의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환자로부터 폭언을 들었을 때 공식 기구나 법을 통해 해결한 경우가 단 1.5%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참았다는 사람 10명 중 8명 꼴이었습니다. 환자는 돌봄 대상이라는 인식, 그리고 문제를 키워봤자 뒷감당은 다 의료진 몫이라는 현실 때문입니다. 그것까지 막 그 생각을 하면서 8시간을 일을 하기가 너무 벅차요. 아, 내가 그냥 상처받았어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가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피해를 입은 경우 병원이 의료진을 업무에서 배제해 보호하는 게 원칙이지만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강제 퇴원 조치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경우도 이제 아주 간혹 정말 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있었지만 여기서 퇴원을 못 시키는 부분이고 이분들 뭐 퇴원하면 어디로 가겠어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동에 대한 명확한 이제 처벌 지침 그리고 보호해야 된다는 규정 이런 것들을 많이 게시를 합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제가 뭘 해야 되고 뭘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인식이 안 돼 있습니다. 더 이상 의료진의 희생에만 기댈 게 아니라 의료기관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때입니다. SBS 신승입니다.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 받침에 맞서서 전국의 전공의들이 내일 하루 전면 파업에 나섭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오늘 부족한 지방의사를 확충하기 위해선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의사들은 단순히 의사 수 늘리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지방의 공공의료 현장을 짚어보는 연속 보도, 오늘은 365일 24시간 부족한 간호사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거점 역할을 했던 지방의 공공의료원. 하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의 수는 늘 부족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간호사가 원래 필요한 간호 인력이 76명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간호사가 61명이거든요. 네. 간호사 면허만 있으면 집도 찾아가고 제가 정말 보쌈이라도 해오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간호사 부족의 해법으로 정부는 2008년부터 전국의 간호대 정원을 7,000명 넘게 늘렸습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3.8명, OECD 평균 7.4명의 절반 수준입니다. 왜 그럴까요? 2018년 기준 간호사 면허를 가진 사람은 40만 명에 육박하지만 실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그 절반도 안 됩니다. 이런 문제는 지방, 특히 공공의료원에서 더 심각합니다. 충남의 4개 공공의료원 신규 간호사들의 3년 내 이직률은 43.4%인데 서울의료원의 3년 이직률 15%보다 3배 가까이 높습니다. 시골이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젊은 분들도 이제 대부분 다 도해지로 이제 뭐 환자들도 떠나지만 간호사들도 많이 떠나는 그런 상황이라. 간호사들이 그만두는 이유는 열악한 근무 조건, 낮은 임금, 태움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간호사들에 대한 처우 개선 없이 선발 인원만 늘려서는 취약한 지역 공공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SBS 김영래입니다.